무상급식 논란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무상급식 논란, 그 바람에 지금 한나라당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 지금 경남지사로 복귀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의 복지 논쟁 지금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의미 있는 칼럼이 하나 실렸죠. 먼저 그 칼럼부터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칼럼의 제목, 박원순의 길, 홍준표의 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칼럼을 쓴 분 많이 보시던 분이죠. 자, 박성원 논설위원인데요. 사진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칼럼 어떤 구도로 갖고 쓰신 건지 설명을 짧게 해주시죠. 네, 이 요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둘러싼 그 재원 갈등으로 정치권이 몸살 앓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작은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퇴를 걸었다가 물러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이때 등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예. 그다음에 이때 보궐선거에서 패해서 물러갔던 홍준표 경남지사, 이 두 사람이 운명을 건 복지의 운명과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이 어찌 보면 앞으로 같이 갈 것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논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논쟁이 막 불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금 유리하게 보이세요? 아니면 홍준표 지사가 조금 유리하게 보이세요? 글쎄요, 이건 뭐 단기적으로 승부가 날 사안이 아니고 그 무상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의 또 재원, 또 필요한 복지의 범위, 이걸 놓고서 두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상반되는데 이 부분에서 국민이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칼럼 내용에 보면 이제 급식 과정에서 비리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내년부터 예산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한 근거가 감사를 교육청이 못 받겠다고 해서 문제가 빚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홍 지사가 얘기했듯이 엄청난, 예를 들어 경남만 하더라도 2010년부터 3,040억의 도와 시도 각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무상급식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감사를 거친 적이 없다. 만일에 이 감사를 앞으로 경남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거치면 이 교육청의 급식을 둘러싼 그 비리 구조가 드러나오면서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 같은 경남 창녕 출신인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재정이 거들나고 있는데 무상 파티만 계속하자는 것은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거죠. 오히려 서민계층하고 소외계층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죠. 지방정부와는 정말 한마디 상관 없이 갑자기 무상 보육이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이 떨어졌잖아요. 보편적 복지, 온 국민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는 책임지는 것이 맞다. 두 사람의 길, 누가 맞는지 이제 논쟁이 계속 불붙을 텐데 여기 두 분 또 이렇게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는 오늘 저희 처음 참석하셨는데, 자, 박성원 논설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줄 수 있다. 예산에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은 수호천사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고 반드시 또 지불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도 차질 없이 하겠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무상보육, 이것을 자꾸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 걸로 떨어지니까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11년에 처음 무상급식 논란이 불거졌고 그 결과 오세훈 시장까지 물러나게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갤럽에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고요. 어떤 무상급식에 찬성하십니까? 하는 내용인데요.
자, 결과가 좀 재밌습니다. 재원을 고려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바로 이 새누리당 주장, 그리고 여기 서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장인데 이 주장의 66%,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동의하는 걸로 나왔고요. 재원을 늘려서라도 전면 급식을 해야 한다. 바로 야당과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죠. 31%. 박성훈 논설위원, 예전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당시에 처음에 저게 이제 2009년에 사실은 시작이 돼서 2010년에 본격화된 이슈인데, 예. 저 때는 사실은 가난한 아이에게 밥을 주자는데 이것을 새누리당이 가로막는다, 막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면서 이제 홍준표 지사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 무상급식을 안 해서 가난한 아이들이 굶는다는 건 사기다. 예. 진보좌파의 사기다. 즉 이미 그 최극빈층하고 차상위 계층은 별도의 재원으로 이미 부조를 받고 있고, 오히려 부자인 아이들에게까지 돈을 주면서 진짜 가야 될 복지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야 될 복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여론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 말씀하셨듯이 좀 많이 줄었고, 또 학교의 기자재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낡고 노후화돼서 교체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예. 오히려 막 잔반이 남아서 잔반 처리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데, 급식의 질 저하, 그다음에 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학교 정작 바꿔야 될 화장실도 고치지 못하고, 또 저소득층의 방과 후 학습 지원 이런 예. 부분이 예산이 깎여나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조수인 차장. 네. 지금 무상복지 논쟁 때문에 가장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람,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일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시장직을 그 무상급식 문제에 걸어서 던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이 여전히 많습니다만, 현재 포퓰리즘 선거 공약으로 인해서 재정 디폴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고갈이 되는 이런 상황이, 위기가 점점 더 포착이 돼 있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의식만큼은 옳지 않았느냐, 이런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치인들이 알아야 될 건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늘 말했습니다만 서생의 문제 인식은 중요한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공론화 과정,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 이런 거를 얼마만큼 해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두 사람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지사 네. 둘 다 경남 창녕, 같은 고향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같은 고향에 말하자면 홍 지사가 2년 후배죠. 예, 2년 선배네요. 2년 선배죠. 예, 60세고 저 58세니까. 그렇습니다. 예, 2년 선배고. 예. 한 사람은 홍준표 지사는 흔히 우리가 많이 아는 모래시계 검사. 예. 그래서 아주 슬롯머신 사건으로 그 전국적 지명도를 떨치면서 정계까지 입문해서 당대표까지 지냈고요. 박원순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인권 변호사,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기부라고 하는 형태로 시민활동의 영역을 개척을 하면서 유명해졌고, 아까 얘기한 그 무상급식 때 전면적으로 등장한 그 중앙 정치인이 돼서 지금 차기 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예. 이런 대척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논란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이 논란의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계속 관찰하면서 따라붙어서 이야기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야당에서 또 신혼 부부들에게 무상으로 집을 빌려주겠다, 이런 정책이 나와서 좀 논란이 다시 또 뜨거워지고 있는데, 역시 무상복지 논쟁이 커지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야당 의원이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는 정책이고 재원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또 나누겠습니다. 절대 무상이 아닌데 왜 계속 무상, 공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20-30만 원 정도 싼 그 임대료를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 달에 현재 기준으로 한 50-60만 원 정도 내게 되면 작은 규모의 소형 아파트에 임대료를 내면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홍종학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짜로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네, 공짜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신혼부부에게 5년에서 10년 동안에 아주, 그러니까 일종의 월세 조금만 받고 공공임대주택을 빌려주는 건데, 워낙 그 내용이 파격적이거든요. 100만 원을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거의 무상에 가깝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 포퓰리즘이라는 논쟁이 또 나오는 겁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보기에는 어떠세요? 저게 동아일보 사설에도 지적을 했던데 네. 포퓰리즘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신혼부부들 네. 결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려책 네. 실현 가능한 건지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아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 예. 결혼할 때 집 걱정 없이 저렇게 1억짜리 턱턱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좋은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잉태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1년에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공급해온 임대주택 수가 대개 10만 호 안팎입니다. 예. 그리고 이 10만 호 안팎은 저소득층, 또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만도 기초수급 대상자하고 고령자, 장애인 중에서 영구 임대주택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만도 4만 7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10만 가구씩을 신혼부부들한테 턱턱 공급하겠다. 예.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자, 그럼 야당의 정책, 여당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체들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수인 차장, 네. 지금 이 복지 논쟁이 결국엔 또 증세 논쟁으로 옮겨붙는 것 같은데요. 네. 증세 논쟁 지금 불거지고 있는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월요일 날 그 증세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둘 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을 계속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증세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대표 상품이 바로 무상급식, 무상보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 증세를 하자고 해서 야당이 잃는 게 없다. 이런 판단도 작용을 했고 예.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자동차세라든지 또 지방세 인상이라든지 실질적인 증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예 이참에 그러면 증세를 얘기를 하자 이렇게 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증세를 거론하고 있는 야당 지도부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그 해법은 증세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 씨의 기조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입니다. 여야가 부자 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브랜다이스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야당의 주장에서는 계속 새누리당이 부자 감세를 그동안 해왔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까? 우선 소득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세에 관해서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해왔습니다. 부자 증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네. 해주시죠. 실제로 그 4,600만 원 이하의 과표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 12%에서 25%포인트를 인하했고요. 이 세율을 낮췄다는 네, 거죠. 낮췄고요. 예.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35에서 38%로 예. 세율이 오히려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MB 정부에서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예. 부자 그리고- 증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부자 증세가 됐고, 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소득세 최고 세율 대상을 예. 3억 이상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소득이 있다 싶으면 고소율을 묶이는 저 3억 초과층과 같은 취급을 해버리는 예. 이런 형태로 사실은 부자층 증세가 이루어진 거죠. 자, 제가 소득세에 관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전에는 MB 정부에서 이렇게 세율을 3억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높여놨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1억 6천만 원인 사람도 이 높은 세율을 내라.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뀌었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부자를 증세해주고 네. 가난한 사람들을 감세를 해준 건데 왜 부자 네. 감세라고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주로 공격하는 것은 주로 법인세에 법인세요? 집중돼 있습니다. 예. 소득세가 아닌 기업에게 물리는 법인세. 예. 이 법인세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첫 해인 2008년에 25%에서 22%로 당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줘야 된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3%포인트를
인하해줬던 낮췄죠? 게 맞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업에 대한 감세를 해준 부분을 부자 감세로 예.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감세란 말 틀렸다. 법인세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 같은데 불경기에 법인세 증세하면 기업들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조수인 차장 네. 이 얘기를 맞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국민 여론은 대기업한테 세금 좀 더 걷어도 되는 거 아니냐 현금 유보금 많은데 이런 주장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주 정략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 대기업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적이라고 규정하는 예. 그런 어떤 그 구도에서는 가능한데요.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공화당의 경우에는 공약 자체가 법인세 인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법인세 문제라든지 또는 그 어떤 증세라기보다는 지금 갖춰져 있는 재원에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더 선행이 돼야 되죠. 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한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뼈를 깎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세를 얘기하면서 복지가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증세를 얘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정략적이고 뼈를 깎는 혁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좀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문희상 비대위원장 이 프로 열심히 보시니까요. 새겨 들으셨을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증세는 이 사회적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해야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이 문제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